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문단영입니다. 국내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지만 돌연사 1위 질환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암과는 달리 분초를 다투는 응급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박근희 선생님 모시고서 심근경색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장내과 전문의 박근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심근경색이 돌연사 1위 질환이라고 하니까 좀 무서운데요. 어떤 질병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근육이 경색되는 것, 근육이 썩거나 손상되는 모든 질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근경색의 발병 원인은 뭔가요? 가장 흔한 원인은 심장에도 이제 혈액이 공급되기 위해서 동맥이 필요한데 왕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상동맥 자체에 동맥 경화가 생기면서 동맥 경화반이라고 하는 그 플라크가 파열되면서 혈전이 생기면서 갑작스럽게 심근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경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심근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이 관상동맥 질환인 만큼 당뇨, 고혈압 환자분,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분, 그리고 콩팥 기능이 안 좋은 만성 콩팥병 환자들, 또 다리혈관도 이제 우리 몸의 중요한 말초동맥 중 하나인데 이런 말초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심근경색의 위험이 3배에서 5배 이상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인 만큼 전조 증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네, 심근경색은 심장에 이제 피가 안 가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 흔히 알려져 있는 흉통 증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내원하게 됩니다. 이 흉통은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고, 하지만 이런 통증이 이제 심해진다면 팔이나 또 어깨, 등 등으로 방사될 수도 있어서 이런 방사통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명치 통증이나 아니면 구토 증상이 심근경색으로 발견되는 분도 있어서 본인이 이제 느끼기에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통증이 이 가슴 부위에 발생한다면 심근경색을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장의 통증이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 정도 통증은 얼마간 지속이 되나요? 네, 저희가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협심증이라는 통증은 보통 운동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몸에 이제 부하가 일어날 때 통증이 생겼다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속됐다가 우리가 쉬면은 금방 좋아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심근경색의 통증은 이 가슴 통증이 짧게는 5분에서 수십 분 동안 쉬어도 호전되지 않는 것이 계속 지속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통증이 계속 이어져서 방치를 하다 보면 심장에 손상이 갈 수도 있는 병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골든타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심근경색을 진단할 때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 심전도라는 검사인데요. 이 심전도 검사에서 특징적인 변화를 보이는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2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정말 위험한 병인데 네.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흔한 원인인 그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심근경색은 관상동맥 자체가 막힌 것을 이제 해결해 주는 것이 1차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약물 치료가 병행되면서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하는 시술이나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고 하는 막힌 혈관 뒤쪽으로 우회 혈관을 연결해주는 수술적 치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수술적 치료까지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네, 내과에서 하는 시술의 경우에는 입원 기간은 보통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한 2, 3일 정도 되고 한 2주 정도면 충분하게 이제 시술 부위가 다 낫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시술이 이제 회복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자분들은 혈관 자체가 병이 너무 심하시거나 아니면 시술로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환자분들의 이제 질병 경과나 예후를 개선시키는데 수술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면 수술을 먼저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수술의 경우에는 외과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최대 한 3개월 정도는 걸릴 수 있고 입원 기간은 보통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한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병들에는 항상 합병증이 따라오잖아요. 심근경색에는 어떤 합병증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심장 근육에 피가 안 가는 것 때문에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흔한 합병증이겠고
여러 스펙트럼이 있지만 그런 병을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심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나쁜 부정맥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맥들이 심장마비나 돌연사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심부전과 부정맥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심장 기능이 너무 떨어진 분들은 삽입형 제세동기 같은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는 치료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심장 기능에 호전이 없고 증상이 계속되면 심장 이식까지 고려하기도 합니다. 대수술을 거친 만큼 이 질환이 다시 재발이 된다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은데요. 심근경색이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심근경색이 많게는 5명 중에 한 분이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저희도 재발을 막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환자분들께서 심근경색 이벤트 이후에는 복용하게 되는 약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약들에 대한 거부감도 있으시겠지만 약을 충분히 잘 복용해 주시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등을 병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를 피시고 있던 분들은 금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서 금연을 꼭 하시도록 저희가 교육하고 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전지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에 비해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국내 사망률 2위는 심장질환이고, 그중 절반가량이 심근경색을 비롯한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특히 이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시행하면 예후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 심장내과의 중재시술팀은 365일 24시간 팀을 이루어서 이런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병원에서는 흉통 환자분들이 처음 외래에 내원하시게 되면 흉통 패스트트랙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당일 피검사나 응급 CT 검사를 시행하여서 환자분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제공하게 드리기 위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질환, 말씀드린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혈증 같은 병들에 대해서도 외래에서 함께 관리하고 치료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박근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를 잘 캐치하셔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